안나는 한숨을 쉬며 눈을 굴렸어요. 알아요, 엄마. 하지만 한국어를 배운다고 폴란드어를 잊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글을 배우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제 친구들도 다 한국어에 관심 있어요. 폴란드 언어학과 교수가 10대 딸과 한글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소피아 코발스키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우리 폴란드의 아름다운 언어와 문학을 연구하며 학생들에게 전통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일을 해왔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항상 폴란드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에 들어서면 벽에 걸린 고대 폴란드어 문헌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자주 강조했는데요. 강의실에서는 폴란드어의 아름다움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면서 눈을 반짝이곤 했답니다. 저희 딸 안나는 16살의 활기 넘치는 소녀예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방에 틀어박혀 이상한 노래를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10대의 일시적인 취향이라 생각했죠. 엄마, 이거 들어봐요. 이 노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안나가 흥분해서 보여주는 화면 속에는 형형색색의 의상을 입은 젊은이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음악은 경쾌했지만 가사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죠. 이게 뭐니?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K-팝이에요. 한국 음악이요. 이 그룹 이름은 방탄소년단인데 전 세계에서 인기 최고예요. 안나의 눈은 반짝였고 저는 그저 미소로 응답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다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나의 방에서는 한국 드라마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식탁에서도 대화의 주제는 온통 한국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관대하게 받아들였지만 점차 걱정이 커져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전통적인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폴란드의 명절인 성 앤드류 축일에 친척들이 모두 모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전통 음식 피에로기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안나, 이리 와서 할머니가 만든 피에로기를 먹어보렴. 제가 딸을 불렀어요. 그런데 안나가 대뜸 한국어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아, 네. 근데 엄마, 나 요즘 김치찌개랑 떡볶이 먹고 싶어서 죽겠어요. 한국 음식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피에로기보다 더 다양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우리 가족의 전통과 자부심을 딸이 이렇게 무시한다니.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었습니다. 안나,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니?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어요. 안나는 금방 얼굴이 붉어지며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맛도 좋다고 라며 중얼거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 딸이 우리의 뿌리를 잃어가고 있구나. 폴란드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제가 정작 가장 가까운 딸에게 그 가치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안나의 이 한국 열풍에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안나와 마주 앉았을 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화를 시작하려는데 안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 기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알아. 하지만 우리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란다. 특히 내가 외국 문화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 안나는 머리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머, 엄마. 오늘 아침에 본 한국 드라마 얘기 좀 들어봐요. 주인공이 자기 가족의 전통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폴란드 사람들이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인들도 전통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고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래. 그런 내용이었니? 라고 물었어요. 사실 관심은 없었지만 적어도 전통을 중요시한다는 부분은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근데 동시에 현대적인 것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지 알아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디자인적으로도 완벽하고 배우기도 쉽대요. 저도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안나의 열정적인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제 딸이 외국 언어를 배우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상황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건 마치 폴란드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안나, 우리 폴란드어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언어란다. 내가 다른 언어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우리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 내가 평생 연구해온 우리 문화와 언어는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야. 안나는 한숨을 쉬며 눈을 굴렸어요. 알아요, 엄마. 하지만 한국어를 배운다고 폴란드어를 잊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른 언어를 배우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제 친구들도 다 한국어에 관심 있어요. 그날 오후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동료 교수인 야누 씨를 만났어요. 그는 국제관계학과 교수인데 항상 세계 정세에 밝은 사람이었죠. 소피아, 들었어? 우리 폴란드가 한국의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입하기로 했대.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민간 기술 협력도 엄청나게 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도 짓고. 야누 씨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그렇게 큰 규모로? 그럼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야.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나라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면서도 문화적 정체성은 확실히 지키고 있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단순히 10대의 일시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니. 그리고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깊은 협력 관계가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으로는 폴란드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딸의 관심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혹시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평소라면 폴란드 고전 문학 서가로 곧장 향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었거든요. 도서관 사서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특히 한글이나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이요. 사서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론이죠. 소피아 교수님. 아시아 문화 섹션에 꽤 많은 자료가 있어요. 요즘 학생들이 많이 찾는 분야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책장 사이를 걸으며 처음으로 아시아 문화 섹션에 들어섰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 드나들던 이 도서관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책장에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 관한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한글에 관한 책을 몇 권 집어들고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한글의 창제와 과학적 원리, 세종대왕과 문자, 혁명,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등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전공이 언어학인 저로서는 새로운 문자 체계에 관한 책은 언제나 흥미로웠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이런 과학적 원리로 문자를 만들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겠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죠. 그 시대의 문맹 퇴치를 위해 노력했다니 정말 선구자적인 업적이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대학에서 열리는 세계 문자 체계의 비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세미나였지만 이번엔 특별히 한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참석하게 됐죠.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목적과 원리 그리고 창제 날짜까지 정확히 알려진 문자 체계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한글의 창제 목적을 분명히 밝혔죠. 강연자의 설명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 신선했거든요. 우리 폴란드어도 오랜 역사와 아름다움이 있지만 한글은 그 창제 목적부터 달랐던 거예요. 세미나가 끝난 후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젊은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강연이었어요. 혹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더 있을까요? 그 교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문화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도 있고 대학 내 아시아학과에서도 초급 한국어 강좌가 열려요. 교수님께서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 딸이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어서 조금 이해해 보려고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한글 자료를 살펴보았어요. 손으로 한글을 따라 쓰면서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한글의 아름다움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창제한 민족의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집에 돌아오니 저녁 8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안나가 노트북을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죠. 다가가 보니 한글 공책에 자음과 모음을 반복해서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안나, 이렇게 늦게까지 뭐하고 있니?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나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오늘 한국어 온라인 수업에서 배운 인사말을 연습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학교 숙제는 다 했니? 내일 폴란드 문학 시험 있다고 하지 않았니? 안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거요. 거의 다 했어요. 거의. 엄마, 폴란드 문학도 중요하지만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도 미래를 위해 중요하잖아요. 대학 지원할 때도 도움될 거예요. 안나가 항변했죠. 저는 안나의 공책을 집어들었어요. 안나, 내 뿌리를 잊으면 안 돼. 우리는 폴란드인이고 우리 문화와 언어가 우선이야. 외국어는 그 다음이지. 엄마, 제발요. 저는 그냥 한국어가 재미있어서 배우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반대하세요? 엄마는 언어학 교수잖아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딸의 날카로운 지적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과 이건 다른 문제야. 내가 폴란드 전통은 뒷전으로 하고 한국 문화만 쫓아다니는 모습이 걱정된다고. 요즘 너와 제대로 된 대화도 할 수 없잖니. 항상 한국 드라마, K-팝 얘기뿐이잖아. 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제 관심사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폴란드 문화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문화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안나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의 침묵은 더욱 무거웠어요. 안나는 말없이 시리얼을 먹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방과 후에 한국 문화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조금 늦을 거예요. 또, 지난주에도 그 동아리 때문에 늦게 왔잖니. 최근에 성적이 떨어진 것도 이런 활동 때문 아닐까? 안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성적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어 배우면서 집중력이 좋아졌다고요. 선생님들도 제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날 오후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데 학과장인 마렉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이번 학기 강의 평가가 좀 걱정되네요. 학생들이 교수님의 수업이 예전만큼 열정적이지 않다고 피드백을 주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정말요? 제가 뭐 문제가 있었나요? 아마도 개인적인 일로 피곤하신 건 아닌지. 최근에 강의 중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교수로서의 자부심, 폴란드 전통을 지키려는 신념, 그리고 딸과의 갈등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서관에서 본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자꾸 떠올랐죠. 내가 정말 옳은 걸까? 아니면 내 고집 때문에 모든 걸 놓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안나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숙제는 다 했니? 라고 물었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소파에 함께 앉았어요.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안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와 다른 제 태도에 살짝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예요. 3대가 함께 사는 가족 이야기인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함께 볼 수 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하고 싶어. 안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지금 가족이 전통 명절을 맞이하는 에피소드예요. 엄마가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 세 세대가 모여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전통 요리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마치 우리 가족과 닮아 있었죠. 봐요, 엄마. 이 할머니가 손녀에게 떡국 끓이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할머니가 피에로기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요. 안나의 설명을 들으며 화면을 주시했어요. 한국의 설날 풍경은 생소했지만 가족의 정과 세대 간 전통의 전수라는 면에서는 폴란드의 명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슬픈 장면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오랜 병으로 쓰러지고 가족들이 병원에 모여 걱정하는 장면이었죠. 할머니는 손녀에게 마지막으로 가보로 간직해온 전통 혼수 보자기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가 주신 거야. 이제는 내가 가져가렴. 우리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담겨 있단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느꼈어요. 안나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안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가문의 전통을 물려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안나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드라마 속 장면은 계속되었고 할머니의 장례식 후 손녀가 그 보자기를 펼쳐보니 가족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과 편지가 나왔습니다. 손녀는 그것을 보며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죠. 드라마가 끝난 후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어요. 한국의 드라마가
저에게 이런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안나, 이 드라마 정말 아름답구나. 드디어 말을 꺼냈어요. 그렇죠? 한국 문화는 전통과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매력을 느꼈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안나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언어나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가치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깨달았죠. 안나, 엄마가 너무 완고했던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안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 함께 배워가면 되죠.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에도 문득문득 한글의 아름다움과 드라마에서 느꼈던 감동이 떠올랐죠. 언어학자로서 새로운 호기심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언어의 다양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한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한 여학생이 대답했어요. 네, 교수님.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인 문자 체계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원리가 명확히 알려진 문자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 잘 알고 있네요. 제가 웃으며 칭찬했어요. 폴란드어와 한글은 언뜻 보기에 매우 다르지만 두 언어 모두 국가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폴란드어가 러시아와 독일의 지배 속에서도 살아남아 국가 정체성을 지켜냈듯이 한글도 비슷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평소 딱딱하게 폴란드 언어학만 가르치던 제가 갑자기 아시아 언어에 관심을 보이니 의아했던 모양이죠.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다음 학기에 비교 언어학 특강을 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폴란드어와 다른 언어들을 비교하는 내용이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 이런 방식으로 두 문화를 연결할 수 있겠구나. 새로운 가능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학과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안나, 혹시 나에게 한글 기초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안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이요? 물론이죠.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딸이 선생님이 되고 제가 학생이 되는 특별한 경험이었죠. 안나는 자신이 배운 한글 자음과 모음을 열심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기억이에요. 기억이라고 부르고 지나 K 소리가 나요. 이건 니은인데 니은이라고 해요. N 소리죠. 그리고 이건. 저는 종이에 서툰 한글을 따라 썼어요. 제 손에서 만들어지는 낯선 글자들이 신기했죠. 언어학 교수인 제가 언어를 배우는 초보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가는 기억과 알을 합친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가는 거죠. 안나의 설명을 들으며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 점점 매료되어 갔어요. 그리고 문득 딸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안나의 지적 열정과 성숙함이 보였어요. 안나, 내가 이렇게 다른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딸의 눈이 반짝였고 우리 사이에 새로운 연결감이 생겨났어요. 언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연구실에서 한국에 관한 학술 논문들을 찾아보았어요. 한국어와 폴란드어의 의문론적 비교, 동아시아와 동유럽의 문화적 교류 같은 주제들이 눈에 들어왔죠. 언어학자로서 제 전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이것이 진정한 학문의 길이 아닐까?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문화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비교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 그렇게 저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그대로였지만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마치 좁은 골목에서 넓은 광장으로 나온 것처럼 제 마음과 시야가 확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중요한 전환점은 폴란드의 전통 명절인 성 안드레이 축일에 찾아왔어요. 해마다 우리 가족은 이날 모든 친척들이 모여 전통 음식을 나누고 폴란드 민속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보내곤 했죠. 올해도 제 부모님 댁에서 큰 모임이 열렸어요. 소피아, 안나는 어디 있니? 어머니가 주방에서 피에로기를 만들며 물으셨어요. 곧 올 거예요. 친구들과 뭔가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안나가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한복이라는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연보라색 저고리와 진한 보라색 치마가 우아하게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죠. 거실에 있던 모든 친척들이 놀란 표정으로 안나를 바라보았어요. 안나, 그게 뭐니? 할머니가 놀라서 외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이 폴란드 명절에 한복을 입고 온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순간 긴장감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안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 그리고 엄마. 오늘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온 것은 제가 폴란드 전통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모두가 조용히 안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지였어요. 그들은 현대화된 사회에서도 명절이 되면 한복을 입고 전통 음식을 만들고 조상을 기리는 의식을 지켜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폴란드의 전통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느꼈어요. 안나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안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한국 친구들과 함께 만든 특별한 요리예요. 김치 피에로기라고 해서 우리 전통 만두 안에 한국의 김치를 넣은 거예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고 맛보셨어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으셨죠. 맵지만 신기하게도 맛있구나.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딸이 얼마나 성숙하고 현명한지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안나는 두 문화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융합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였어요. 안나.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니. 안나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이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항상 우리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그 가르침을 다른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폴란드 민요도 부르고 안나가 가르쳐준 간단한 한국 노래도 함께 불렀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 명절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대학에서 저는 문화간 언어학 폴란드어와 한국어의 만남이라는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강연 포스터가 캠퍼스에 붙자마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죠. 강연날, 강당은 학생과 교수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언어학자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경험한 문화적 충돌과 화합의 이야기죠. 강연에서 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폴란드어의 역사적 가치를 비교하며 두 언어가
각자의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여정도 솔직하게 나눴죠. 처음에 저는 딸이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전통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잇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라는 것을.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중 한 학생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 이런 문화적 이해가 실제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글쎄요. 이제 저희 집 저녁 식탁에는 폴란드 수프와 한국 김치가 함께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 연구실 벽에는 폴란드 문학 작품과 함께 한글로 쓰인 시도 걸려 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다양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용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강연 이후 안나와 함께 폴란드 한국 문화 교류의 날이라는 작은 행사를 계획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폴란드 전통 음식과 한국 요리가 함께 전시되었고 양국의 음악과 춤도 선보였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어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안나가 기쁨에 차서 말했어요. 그래, 우리 함께 해냈구나. 딸을 꼭 안아주었죠. 오늘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전히 폴란드 언어학 교수이지만 이제는 동아시아 언어 연구소와도 협력하며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가장 특별한 변화는 저희 가족의 저녁 시간에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폴란드어로 대화하다가도 한국어 단어를 섞어 쓰며 웃곤 합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안나는 완벽한 폴란드어로 사랑해요라고 대답하죠.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는 대신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통해 저는 더 나은 폴란드인, 더 나은 교수,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어머니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언어나 맛있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그 문화적 힘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언어학 교수 소피아와 그녀의 딸 안나가 겪은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우리의 전통을 잊으면 안 되라며 거부감을 보이던 폴란드 교수가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지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엄격한 학자였던 소피아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딸과 함께 한글을 배우며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게다가 폴란드 명절에 한복을 입고 등장한 안나의 용기와 김치 피에로기라는 창의적인 융합 요리까지. 이제는 대학에서 한국어 폴란드어 비교 강의를 열고 문화 교류 행사를 주최하며 저녁 식탁에서 사랑해요를 주고받는 가족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특별하게 다가왔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외국인 친구나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해외 문화를 접하면서 시야가 넓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